안녕하세요. 현대로지스틱스는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IPO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단기 순이익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ER을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EV EBITDA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죠.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는데 기업 가치를 말합니다.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시가총액에다가 차입금은 더하고 현금은 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수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게 EV, 엔터프라이즈 밸류이기 때문입니다. M&A를 해서 인수한다고 할 때 현금은 즉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빼고 부채는 떠안게 되기 때문에 더해줍니다. 현금을 빼주는 걸 예를 들어보면요, 1000억 원의 기업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현금이 3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0억 원을 들여서 해당 기업을 인수하고 300억 원 현금을 받아가면요, 사실상 인수하는데 들어간 진짜 금액은 1000억에서 300억을 뺀 700억 원이 됩니다. 왜? 현금은 곧장 내가 빼가서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현금을 빼주는 게 EV가 되는 겁니다. 부채는 마찬가지로 내가 1000억 원의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그 기업은 300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나는 300억 원의 부채를 1000억 원에 같이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사실 1000억 원을 지불하고 나중에 300억 원의 부채도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인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1000억 더하기 300억 원으로 1300억 원이 됩니다. 왜? 1000억을 들여서 인수했지만 300억 부채는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B는 시가총액과 달리 실제로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을 말합니다. 시가총액에 부채를 더하고 현금을 빼줍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요,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부채는 1000억 원이 있죠. 더하고요, 현금은 6천억 원이 있습니다. 빼주면요, 이 B는 5천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시가총액은 1조 원이고 이 B는 5천억 원입니다. EBITDA는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라고 합니다. 이익은 이익인데 이자, 세금,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전 이익을 바로 EBITD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에비타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데요, 그건 실제로 나간 비용이 아닌 감가상각비를 더해줌으로써 진짜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은 얼마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EV, 에비타가 2배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2년 모으면 그 기업의 가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기업을 인수하는데 들어간 돈이 EV, 기업 가치였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익을 모으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을 매수하면 2년 동안 이익을 모아서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업 가치가 순수한 영업활동 이익의 몇 배인지가 알려주는 지표가 EV, EBITDA입니다. 퍼와 비슷한 개념이죠. EV, EBITDA가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영업활동 이익인 이유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전 어닝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EV, EBITDA를 사용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적자이지만 이자와 세금과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으면 플러스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숫자로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국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EV, EBITDA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 사실상 퍼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멀티플 하는 것이죠. 업계 배수가 있을 텐데 CJ 대한통운의 경우 13배, 한진의 경우 12.7배라고 합니다. 업계 평균 EV, EBITDA 배수는 13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로지스틱스의 EBITDA를 알기만 하면 EV, 시가총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정하여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EBITDA는 약 400억 원을 적용할 수 있고 13배를 적용하면 5천억 원의 기업 가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이지스히로에게 매각되고 다시 롯데그룹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에는 사명을 현대로지스틱스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작년 매출액 상위 4위 롯데글로벌로지스입니다. 원래는 현대그룹 계열사였는데 롯데그룹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2014년 IPO를 하고 싶었던 현대글로벌로지스였으나 2021년 현재도 롯데지주의 계열사 중 하나로 비상장사로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지분을 46%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단기 순이익이 적자라서 펄을 계산할 수 없을 때 EV, EBITDA를 사용합니다.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로 기업을 인수할 때 얼마를 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다가 내가 떠안아야 할 부채를 더하고 내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을 빼줍니다. 그러면 EV가 나오죠. 그리고 EV를 EBITDA로 나눠주면 퍼처럼
배수가 나옵니다. 배송업계의 EV EBITDA 배수는 13배였죠. 아까 예시로 들어가 마저 계산해 보면요, EV는 5천억 원이었죠. EBITDA는 얼마냐면 먼저 순이익이 500억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감가상각 2천억 원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세금 500억 원도 더해줍니다. 그러면 3천억 원이 나오는데요, 앞서 5천억 원을 3천억 원으로 나눠주면 EV EBITDA 1.7이 나옵니다. 엄청 저평가라는 걸 알 수 있죠. 배송업계가 13배였으니까 말이죠. 다른 업종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EV EBITDA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외 기업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왜? EBITDA가 바로 법인세, 금융비용, 감가상각 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의 기업을 비교해도 법인세의 영향을 없애고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펄을 못 쓸 때 EV EBITDA로 밸류에이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각국의 세금과 이자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해외 기업과 쉽게 비교할 수 있지만 이자와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자와 세금이 많은 기업들을 가려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은 이자와 세금이 많아서 제대로 이익을 못 내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해외 기업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인 EV EBITDA를 공부했습니다. 여기 글로벌 제약사들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자료가 있습니다. LV부터 시작해서 화이자, 노바티스, 로슈, 사노피, 머크사, 일라엘릴리, 길리어드,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는 전부 모여 있습니다. 역시 미국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노바티스와 로슈가 스위스고 사노피가 프랑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인 걸 제외하면 전부 미국입니다. 시가총액 1위는 존슨앤존슨입니다. 2위는 로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밑에 우리가 공부한 EBITDA가 있습니다. 세금, 이자, 감가상각을 더한 이익입니다. 해외 기업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죠. 가장 높은 기업은 어디냐면 2019년을 기준으로 놀랍게도 화이자입니다.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 존슨앤존슨입니다. 그 다음 로슈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저평가냐 고평가죠. 기업의 규모가 크면 당연히 EBITDA도 높겠죠. 이제 EV EBITDA를 보겠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건 화이자였습니다. 아까 봤듯이 시가총액은 1, 2위가 아닌데 EBITDA는 1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가 9.4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EV EBITDA는 10에서 24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EV EBITDA는 14.3이고요. 로슈의 EV EBITDA는 12.8입니다. 시가총액이 엄청 큰 기업이지만 EV EBITDA를 봤을 때 업계에 비해 저평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가총액이 크다고 고평가는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향후 HLB의 EV EBITDA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HLB는 글로벌 업계 평균에 비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EV EBITDA를 공부해봤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시가총액이 부채를 더하고 현금을 빼서 구합니다. 그리고 EBITDA는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전 어닝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EV EBITDA를 살펴봤는데요. 10에서 24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